주제가 뭐였어요? 그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야기라는 건 문화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 뭐합니까? 전 아이들의, 즉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지금 지지해주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야기들은요 지금 널리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거야. 아이들이 뭘 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지금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우는 데 있어서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이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단어도 배우게 하고요.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새로운 언어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기도 하고요. 그들의 생각을요. 정교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얘들아? 아이들은요 얘들아 문맥화된 언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라는 거야. 지금 어디에서?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면서요. 선생님 문맥화된 언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얘들아?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표현을 배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금 어떻게 비맥락화된 언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스스로, 그러니까 맥락이랑 상관없이 즉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겠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이야기는요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걸로써요. 그래서 이야기는요 얘들 엄청 길지 않은 결국도 어떻다?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라는 건 지금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이야기를 접하는 것에 이점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 이야기가 진짜 좋아 이런 건 풍부하지만 내러티브의 영향이야. 즉 이야기의 영향은 언어 과목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왔을 때 민성아 무슨 내용이었어? 그치, 신체 능력을 통해 얘들아 여기 신체 움직임이요. 신체 움직임은 얘기했어.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신체에 대해서 벗어난다고요. 이게 박스 옆에서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죠. 되었을까 얘들아? 우리가 신체를 막 움직임으로써 우리는요 깊게 내재된 그리고 무의식적인 은유를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생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다이나믹한 사고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생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라는 표현을 생각해봐. 내지는 우리가 영감에 의해서 방문을 받을 때, 즉 내가 막 창의성이 좋을 때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럼 무슨 얘기해? 아 나 완전 막혔어 라고 얘기를 하지. 이랬어? 창의적인 상고를 할 때는 지금 어떻게? 우리는 생각이 막 물처럼 흐른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표현처럼 실제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봐 라는 거지. 이해했을까? 인체 졸리면 일어나야 돼.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창의적인 사고다라는 말을 하면 얘들아 우리가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하세요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뭐 했어 얘들아? 우리가 신체적으로요 박스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 신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신체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실제로 창의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실험을 설계했는데요 요청을 받았다고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그 박스 옆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들아 말 그대로 박스 밖에서 있었던 친구들이요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네,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가보도록 할게요. 준이야 그래 주제가 뭐였어요? 환경의 복잡성이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다? 그치 더 좋다라는 거죠. 얘들아 앱서브는 선생님이 감당하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계가 무너지도록 유도되기 전에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완전 무너져 버려. 그렇기 전에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응 속도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복잡할수록요 스트레스에서요 더 저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네, 요거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요. Be immune to. 얘들아 선생님이 이뮨이 면역력이 있다라고 했었지. 면역력이 있다라는 건 얘들아 선생님이 잘 봐. 코로나에 면역력이 있어. 코로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한마디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을까요? 표현이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친구들이 문제 읽다가 아 뭐야 갑자기 면역력이 왜 나와? 이러지 말라는 거야. 아 면역력이 있다라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구나 라는 거고, 우리 윤채는 일어나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일어나세요. 윤채 빨리 일어나. 그럴게요 얘들아. 그게 바로 토끼와 시라소니였는데, 얘들아 토끼가 죽었어. 하지만 대안책이 막 많아요. 그럼 시라소니는 그 대안책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들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한마디로 대안이 더 많을수록요, 이런 가지치기는 증가시킨다 라는 거야. 이렇게 가지가 많아. 대안이 이렇게 많다고요. 대안이 이렇게 많으면 스트레스에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생태계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이클은 얘들아 단순한 원형이 아니고요, 크리스가 됩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결과 상호 연결성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붕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얘들아 아주 단순한 가지치기가 안 된 이런 썬클은요, 만약에 어딘가가 잘리면 전체적으로 다 부서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은 아 지금 무언가 진짜 잘려있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단순화된 거구나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환경 오염이라는 건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뭐야 얘들아? 단순화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럼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갔을 때 민성아, 그래 주제가 뭐였어요? 그치, 스트레스. 얘들아 스트레스가 막 현대인에서 낯선 걸 계속 마주하게 돼.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럼 사람들이 차가워진다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얘들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 있었어 얘들아? 갔을 때 얘들아 3가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의도적으로 남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회적으로 감사를 가지고요, 즐거운 활동합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즐거운 활동이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윤채야, 그래 주제 뭐였어요? 음악을 계속 들으면 그치. 얘들아 가서 뭐 하는 거야? 음악가의 패턴 인식 및 예측 능력은요, 친숙함을 통해서 개발된다라는 거야. 내가 그 작곡가의 음악을 많이 봤어. 근데 이게 합창단도 마찬가지야. 같은 작곡가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 그럼 다음에 내가 처음 보는 것도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했을까 얘들아? 아 지금 음악가의 패턴 인식과 예측 능력의 발달이야.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면 예측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갔을 때 어떻게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음악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돼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작곡가의 새로운 작품을 보더라도요, 그게 익숙하면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축적된 경험은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런 새로운 메터리얼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비슷하게도요 얘들아, 지금 무엇도 만약에 이번에는요 전에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창에서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합창에서도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합창에서도요 지금 뭐합니까 얘들아?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바흐의 음악을 본다고 하면요, 처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멜로디를 바꾸고요, 이전에 한마디로 얘들아 한 연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바흐의 합창가, 얘들아 여기 체크할게요. obscure, 잘 알려지지 않은 obscure, 선율을 바꾸고 기본 화성을 방해했던 것은요, 손상시켰다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체크할게요. obscure, 모호한이라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이라고 써놓을게요. 알려지지 않은. 즉 내가 익숙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멜로디를 바꾸고요, 지금 하모니를 방해했더니 실제로 내가 처음 보고 노래하는 걸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내 기대를 어기잖아요. 기대를 어기면 처음 보는 그런 새로운 곡을요, 이런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새로운 곡을 정확하게 연주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어플로 지금 여기에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지금 어떻게 아웃소스된 위탁된 지식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기기가 고장이 나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실제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와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얘들아? 너는요 너의 머릿속으로 풍부한 인과관계 패턴을 만약에 안다면 문제 해결이 훨씬 빠르고 유창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얘들아? 머릿속에서 바로 머릿속에 있는 건요 빠른 리콜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 얘들아?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뭐 내부 지식이 없으면 너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없다고요. 이해했을까요? 준서 이거 몰랐었지? grossly가 뭐였어? 다시 써놓을게 얘들아. 매우 사람들은요 매우 과소평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든. 왜냐하면 나 컴퓨터 있으니까 굳이 내가 사전 지식을 가져야 하나? 라고 해서 과소평가하지만 실제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검색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갔을 때 얘들아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정보는 얘들아 부정적이거나 또는 극전적인 정보는요 훨씬 더 눈에 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훨씬 더 눈에 띈다라는 거 얘들아. 얘들아 어떤 정보를 많이 주는 정보는요 눈에 띕니다 라는 거야. 우리의 주목을 더 많이 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어떤 정보는요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때 더 크게 작용한다 라는 거야. 특히요 얘들아 부정적인 정보 있죠.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인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얘들아 어떻게 얘들아 여기도 하나 체크할게요. 부정적인 거 플러스 극단적인 정보요. 부정적인 정보 플러스 극단적인 정보요. 극단적인 정보는요 우리 눈에 잘 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은요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캐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무엇이 글의 주제가 이거야.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정보는요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더 많은 중요성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너무 착해, 너무 나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더 가져가서 사람들의 판단할 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기들?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패스트 패션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거죠. 되었을까 얘들아? 사람들이 여기저기 저기 이렇게 나눠가면서 오히려 패션을 만드는 속도가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가 싸지면서요 여기저기에 지불을 줬다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에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 시간차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한 게 바로 무엇이다? 자라의 선생님이었다. 자라의 이 오르테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